블로그 전문 강사 네이버 인플루언서 김가희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는 블로그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강의였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말 꼼꼼하게 기초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 개설하는 방법이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블로그의 기초 툴까지 꼼꼼하게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앞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블로그를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를 운영해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초 부분을 꼼꼼하게 알고 가셔야지 막힘이 없이 글을 잘 쓰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글쓰기의 스킬보다 블로그 자체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주 단순하고 어쩌면 너무 쉬워서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쉽고 간단한 과정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글을 아무리 잘 써도 가독성이 떨어진다거나 제대로 발행이 안 되고 글을 실컷 썼는데 갑자기 글이 날아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목차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들어가는 말 같은 거,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로 뭘 할 수 있는지, 네이버 블로그는 왜 하려고 하시는지, 또 본론 부분에는 왕초보를 위한 코너를 만들었고요. 상단 기초 툴을 다루는 법과 블로그 글을 임시 저장 및 발행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필 설정하는 방법, 블로그 자체 제공 기능으로 간단하게 꾸미는 방법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글쓰기 부분인데요. 무엇을 적으면 될지 내 주제를 선택하는 것과 프로필명, 블로그명, 소개글을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전자책에 제가 이 전자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와 같은 주부나 블로그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 낭비를 줄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제가 강의했던 것들과 지금 다시 7 강부터 약간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천히 들으시면서 잘 익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제 아기를 낳으면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주부나 혹은 꼭 주부가 아니더라도 블로그를 시작해 보고 싶은데 망설여지시거나 블로그는 하고 있는데 정말 도대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뭐든 시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기초는 아주 중요하고 그런 탄탄한 기초가 있으면 뭐든지 쉬워지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처럼 1 더하기 1도 모르는데 1 곱하기 1을 가르치거나 2 곱하기 2를 가르치고 2 나누기 1을 가르치면 당연히 풀 수 없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더하기도 모르는데 곱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쓰기를 하는 방법이나 더 나가서 네이버가 원하는 로직 같은데 글을 작성하게 인제 맞게 작성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기초 기능들을 먼저 배우고 익히는 게 우선이 되면 이런 블로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은 전자책이라고 봐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은 강의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숫자 1 부터 차분하게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면서 블로그를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온다면 이 강의 하나로도 글쓰기 전까지의 과정은 모두 마스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사촌 동생이 얼마 전에 인제 운전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면허증을 딴 지는 벌써 5-6 년이 넘었다고 해요. 하지만 겁이 나고 무서워서 운전을 시작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운전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초보 운전자들이 만약에 "운전을 빨리 배우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운전을 잘한다는 가정하에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나요? 저는 운전을 많이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수로 주차를 하다가도 박을 수 있고 전진을 하다가도 박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국도에서는 깜빡이 켜고 끼어들지도 못해 가지고 계속 직진도 해 보고요. 또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죠.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고 부딪혀 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로 하다 안 되면 "돈을 내고 연수를 많이 받아라."라고 할 건데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겁먹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실까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이게 블로그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운전을 배울 때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겁을 먹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겁을 먹지 않고 직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블로그에 있어서 기초가 아닌가 하는데요. 모든 삶에 있어서 기초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지금도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배우잖아요.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통해서 블로그의 기초를 더 탄탄히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블로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블로그로는 첫 번째로 기록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계발 및 인생 공부가 되더라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수익화를 이룰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가볍게 육아 일기를 작성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저 혼자 느꼈던 나만의 일기를 작성했었어요. 또한 나의 일상을 적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가계부로 활용하기도 하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의 취미 생활을 A부터 Z까지 기록하시더라고요. 취미 생활을 기록하니까 좋아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니까 취미 생활도 발전이 조금씩 있으면 좀 더 재밌는 취미 생활이 되던데요. 기록을 통해서 내가 취미 생활을 하면서 어떤 발전을 했는지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서버를 활용함으로써 제가 별도로 저장하지 않아도 삭제만 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이 글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네이버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그죠? 그렇게 기록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 수많은 기록을 하면서 남들이 보는 게 부끄럽다 하면 발행할 때 남들이 못 보게 발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기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소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개로 발행을 하면 타인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소통에는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소통을 제외하고 제가 다른 사람들의 글은 볼 수 있어요. 또 꼭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제가 글을 발행한다면 블로그를 하는 다른 이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웃들과 소통을 하면서 내가 모르던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젊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여자, 남자, 성별 구분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과 댓글을 주고받고 소통을 함으로써 인생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한 번은 충격적인 상황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1 학년인 아이가 벌써 경제 분야의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줄어들고 외출을 많이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육아 인플루언서라는 것에 도전을 하면서 육아 인플루언서들인 동지들을 만났다고 해야 되나? 동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동년배의 언니, 동생,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지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삶의 활력소가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주위에 집 근처에도 함께 아이를 키우고 뭐 길러가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지만요. 블로그를 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대화가 잘 되고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이 많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수익화인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1대1 강의를 많이 해 봤었는데 그런 분들한테 블로그 왜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면 기록을 하려고 저한테 뭔가 배우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자기 계발을 한다거나 인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강의를 듣진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수익화를 위해서 강의를 듣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수익화는 블로그를 시작한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방문자 이상은 돼야지 수익화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나 로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일정 방문자 이상이 되면요. 블로그 자체 내에 블로그에서 운영하는 광고 링크가 제 글에 삽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삽입되어 있는 링크를 구독자들이 눌러주면 그 환경에 맞게 수익률이 지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링크를 눌러주고 뭐 구매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방문자 이상이 되면 체험단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장소 제공을 받게 되고요. 또 그 방문자를 넘기게 되면 원고료가 발생하게 돼요. 글을 하나 작성해 주는데 5만 원, 10만 원 이런 돈을 받으면서 글을 써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장기 계약까지 맺으면 정말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 자랑을 조금 해보자면요. 저는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인플루언서를 목표로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인플루언서가 되어야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0개월 만에 인플루언서가 되었고요. 방문자는 1000명에서 3000명 정도 유지하면서 글을 적었어요. 물론 저도 10,000명, 20,000명이 되고 싶기도 했는데요. 제가 블로그가 본업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 투잡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고 아이들도 키워야 돼서 정말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는 선에서 이 블로그를 잘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큰 건들 위주로 항상 일을 해왔고, 또 체험단을 하더라도 제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무분별하게 받아서 글을 작성하진 않았어요. 원고료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필요 없는 물품들도 받아서 글을 적거나 뭐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신데요. 블로그를 전업으로 하면 저는 그런 걸 말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막 원고료 주고 그 제품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무분별하게 일을 하시다가 지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도 스킬이라고 볼 수 있죠. 수익화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잘 분배해서 할지 계획을 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블로그를 통해서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을 하거나 뭐 인생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다거나 또 수익화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왜 하려고 하시는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기처럼 내 이야기들을 정말 기록하고 싶거나, 나도 수익화를 위해서 한번 시작해 보고 싶다던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가치를 상승시키는 브랜딩이나 홍보를 위해서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1인 기업들도 많고, 나 자신을 브랜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브랜딩을 위해서 블로그를 하기도 하십니다. 또 블로그 마켓을 운영해 보고 싶다는 분도 계신데요.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블로그도 공고를 하거나 또 블로그 자체 내 마켓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마켓을 운영하려고 블로그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또 한 가지 뭐 중요하진 않지만 뭐 주위에서 사람들이 블로그 말하니까 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해? 하면서 너무 쉬워 보여서 나도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간단하게 추려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점쯤에서는 내가 정말 블로그를 하고 싶은 것이 맞나? 그리고 블로그를 해도 되나? 나는 블로그를 왜 하려고 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글쓰기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지만요. 여러분도 지금 저와 같이 강의를 다 들으셨는데요. 여기까지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블로그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잡히고 마음이 바뀌셨다면 그냥 오늘 당장 뭐라도 블로그에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읽을까?' 하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심사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또한 나는 잘 못하는데 그 못하는 것들에 대한 욕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로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도 인제 제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로망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제 로망을 충족시키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뜨개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크로스핏을 하고 저는 이 시간에 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한 한 적도 있고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흥미롭게 읽었다면은 내가 적는 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읽기 쉽게 만들어 주는 능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읽을 만한 주제를 만드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려 볼 건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로직이나 키워드를 모두 다 알고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만 명이 매일 찾는 그런 블로그가 되게 만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 인플루언서가 되고 만불, 10만 불이 되면 단순 체험이 아니라 원고료도 많이 높아지고 수익도 커지니까 좋기는 하겠죠. 여기서 만불, 10만 불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하루에 블로그에 내 글을 보러 오는 사람이 1000명이다, 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이런 것을 두고 1000불이다, 만불이다, 10만 불이다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100불이다는 사실 못 들어봤어요. 1000명부터가 뭔가 한계가 있는 건지 1000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요. 1000불, 만불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게 그냥 단순한 용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만불, 10만 불이 되거나 인플루언서가 되는 일이 엄청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월에 100 명이나 1000 명을 목표로 이렇게 글을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00 명을 목표로 글을 작성하시다가 그다음에 200 명, 그다음에 300 명 그렇게 차츰차츰 늘리면서 1000 명이 매일 들어와서 내 글을 읽는 그런 블로그를 만드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인플루언서에도 도전을 하시면 되고요. 만 불, 10만 불까지 모두 도전을 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목표치를 너무 크게 잡고 있다면 하다가 지치기 마련이고 나 자신한테 실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마시고 10 명, 20 명부터 차근차근 방문자를 늘려가면서 나중에는 1000 명, 만 명까지 모두 할 수 있게 그렇게 블로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더 기초에 대해서 더 많이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셔서 글도 잘 쓰는 그런 블로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부터 이어갈 얘기들은 블로그에 왕초보를 위한 코너라고 해 놓았는데요. 개설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블로그를 개설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그냥 블로그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블로그 내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의 메인 화면에 들어가시면요. 저는 로그인을 해 놓은 상태고요. 예전에는 앞쪽이 앞화면이 이렇게 메일이나 카페, 블로그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 주면 블로그 전체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제 글이 아닌 블로그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기 좋은 주제, 주제별 보기라고 누르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분야의 글들을 함께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이 메인 탭에서 블로그 버튼을 누른 다음 글쓰기를 누르시면 바로 글을 쓰는 화면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또 네이버 블로그 메인 화면에서
내 블로그를 눌러주시면 진짜 내 블로그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미 블로그를 조금 손대고 꾸며놨기 때문에 지금 같은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처음에는 본인이 스스로 이런 메인 화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메인 화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블로그에서 자체 제공하는 기능으로 꾸밀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인제 블로그 개설하는 것부터 다음 강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